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체도 방황이고, 유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자, 긴체는 긴급체포가 되겠죠. 긴체 대상이 항거 또는 도주한다. 긴체 대상이라고 하면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을 말하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할 때 항거 도주, 영장은 뭐 구속영장이라든가 뭐 체포영장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범인을 도주시키려고 항거하는 경우, 자, 그리고 현행범이 이제 무기를 들고, 무기는 여기서 철로 바꿨습니다. 3번 이상 경고에 계속 항거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 피난, 뭐 정당 방위, 또 간첩에 대해서는 유해를 수반할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도 보면은 우리가 유법성 조각 사유에서 보면은 나오는 그 정당 행위가 있죠. 정당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긴급 피난이나 정당 방위는 해당이 되는데 정당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해를 수반하지 않는 것은 체도 방황으로 간단하게 암기할 수 있고, 유해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암기합니다. 자, 김영삼, 현철. 원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그 현철이었습니다. 현철이 이 대통령이 재임 중에 그 뇌물을 받아가지고 구속에 되어서 감방에 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상당히 창피를 당했습니다. 현철이 창피당하고 감방에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현철 피당하고 빵에 간 사건, 그렇게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아래 보면은 지금 현철이 빵에 있는 모습이 보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대통령 아들이야 이러면서 지금 열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구는 뭐 경찰봉, 포성, 수갑, 방패, 전자충격기 등이 있는데, 이 장구가 가장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문자를 만들었죠. 봉포수 방전이라고. 봉포수는 이제 포수가 봉씨입니다. 봉씨 포수가 원래 포수가 이 야구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전이 잘 됩니다. 밑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지금 봉포수가 지금 거의 방전이 됐죠. 좀 한숨을 푹푹 쉬고 있습니다. 봉씨고. 살수 거리별 수학 기준을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뭐 꼼꼼하게 암기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357 13 요것만 우선 두 문자로 암기를 하고, 357 13은 이게 357을 빨리 읽으면 3호가 되죠. 3호차 열쇠가 되겠습니다. 13시니까 13가 되죠. 3호차 열쇠. 보상금 기준이 있죠. 이게 또 숫자가 있는데 뒤에 숫자만 암기를 하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나왔죠. 보상금 33만원 다오. 자, 보상금 30만원에서 3만원까지죠. 그래서 보상금 33만원 다오가 되겠습니다. 다는 연간에 1년에 5번 할 수 있고 최고 5호까지입니다. 욕구가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주장한 사람들 보면 뭐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있고, 샤인의 복잡인 모형, 맥거리기 XY 이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이렇게 4개의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이 4개를 암기를 하면 인간의 욕구가 없으면 매사에 맥아리가 없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겠죠. 그것이 바로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겁니다. 인간의 욕구가 있어야 동기부여가 된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욕구가 없으면 매사에 맥아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단계별로 생안 사존자가 있죠. 생안 사존자. 생리적 욕구는 의식주에 관한 것인데, 보수라든가 휴가 등으로 충족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리적 욕구니까 생리, 월차, 월급하고 차는 여기서 휴가가 되겠습니다. 월급하고 휴가, 생리, 월차로 암기할 수 있고, 또 안전에 대한 욕구는 신분이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인데, 연금, 퇴직후에도 보수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이 해소됩니다. 신분 보장, 또 불안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연신 강조해야 되겠죠. 안전은 연신 강조한다. 이렇게 암기를 할 수 있고, 사회적 욕구는 친근감이나 규속감인데, 뭐 고충 처리라든가 인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인간으로 암기할 수 있고, 존경의 욕구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죠. 참여라든가 제안, 포상, 위임 등으로 충족시킬 수가 있고, 존경받는 참재상임 이렇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실현 욕구는 뭐 자기 발전이나 성취감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승진이라든가 공무원 단체에 가입하는 것 이런 것으로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승단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정 변경이 있어서 수정하는 예산이고, 아래에 있는 수정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을 했는데 미처 국회에서 의결이 되기 전에 그 사정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립되기 전에 바꾸는 것이 수정 예산이고, 의결이 된 이후에 바꾸는 것이 추가 경정 예산이죠. 이제 후에 편성하니까 후, 추, 전, 수가 되겠습니다. 뭐 어떤 유명한 셰프가 있다면은 자기가 아끼는 후추가 있겠죠. 그 후추를 후계자에게 전수한다. 그래서 후추 전수. 제가 아저수를 쓰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국입니다. 이것은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또 기재부에서 경찰청으로, 그 다음에 또 다시 기재부로 갔다가 국회로 간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사지요 해산물은 1, 3, 5가 되겠습니다. 12시 전까지, 12시 전까지는 120일 전까지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이제 표를 적어버리면은 다 암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듯이 이제, 먼저 사는, 중기 사업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경찰청장은 5년 이상 신규 사업을,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계속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제출하는 것이죠. 여기서 두 문자는 사입니다. 사업 계획서의 사가 되겠습니다. 사. 그 다음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경찰청에 보낸 것이 지침을 내려보내죠. 편성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경찰청장이 기재부에 이제 예산 요구서를 보내는 것이죠. 예산을 이렇게 주시오 하고 예산 요구서를 보내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 취합을 해가지고 이제 기재부는 대통령 승인받아서 국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120일 전까지. 그러게 이게 기한이 이제 1, 3, 5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있듯이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입니다. 해산물이란 것은 해자는 우리 숫자법으로 1이 되죠. 시옷은 1입니다. 시옷은 3이 되고 미음은 5가 되죠. 그리고 이 해산물이라는 것은 그 야간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 업판장에 들어오면은 오전이 싱싱하죠. 그래서 12시 전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0일 전에 예산이 제출돼야 되는데 이 120일을 내가 12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면은 경기국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보면은 평선 지침 같은 것, 또 이렇게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 경우, 여기도 이제 기재부 장관이 나오고 여기 기재부 장관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재부 장관이 나올 때는 다 이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암기를 딱 하시고, 자, 여기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사모님께서 좀 퉁퉁하신 사모님께서 해산물을 사러 왔습니다. 12시 이전에 11시 55분이죠. 사지요 해산물 12시 전에 해산물 사러 왔습니다. 자,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이 되면은 국회에서는 종합정책 질의, 또 부처별 심의, 개수 조정, 그렇게 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이러한 순서대로 된다는 정도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출도 되었죠.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종부 개성이 되겠습니다. 30일 전까지 이 작업을 끝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30 전에 종부 개성한다라고 이제 말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종부라는 것은 그 큰 집안의 맏며느리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도 안 된 새댁이죠. 새댁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뭐 시어머니가 무슨 아프다든지 뭐 집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나이 30 전에 종부를 개성한 겁니다. 여기서 시험 이제 포인트는 장관항을 바꾸는 것이 이용이 되는 것이고 새 항목을 바꾸는 것이 전용이다. 이 말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항목 같으면 이제 두 문자 뜨면 세목이 되죠. 세목은 이제 목입니다. 목. 우리 이제 경부 목.
이 목은 전용이죠. 그러니까 목 전용 뭐 어떤 안마기를 생각하는 겁니다. 세목 전용 안마기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장관항에서 장관이 나오죠. 장관이 이용한다. 그러니까 세목 전용 안마기를 장관이 이용한다. 국회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를 암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이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세목 전용 안마기를 우리 장관처럼 생기신 분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죠. 국회 동의를 얻어서. 자, 이것이 세목 전용 안마기 장관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을 하는 것도 조금 써가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결산을 하는 것은 경기 감기국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 편성할 때는 경기국이죠. 그런데 결산에서는 경기감기국이 되겠습니다. 경기감기국. 경찰청에서 기재부로 결산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기재부에서 감사원으로 제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다시 기재부로 보내고 이제 기재부에서 마찬가지로 대통령 승인 받아서 국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경기감기국이 되는 것이죠. 이게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놈다오가 되겠습니다. 이놈다오. 아까 사모님께서 해산물 사러 12시 전에 갔죠. 자, 해산물 사죠. 12시까지. 지금 이 사모님이 가르치고 있지. 이놈다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놈다오. 자, 이놈다오는 이제 2는 2가 되죠. 그리고 숫자법으로 놈은 4가 됩니다. 여기서 다오는 5입니다. 그래서 다오는 5가 되겠습니다. 원래 숫자법으로 하면은 다는 이제 디귿이니까 2가 되죠. 원래는 2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편법을 쓰겠습니다. 여기 다오라는 말이 좀 몇 번 나오는데 한 2번 나오죠. 다오라 나오는데 이때는 5하고 5라고 해서 5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2월 말 4월 10, 5월 20, 5월 31일까지 되죠. 그래서 앞머리 달만 따지면 2, 4, 5입니다. 이놈다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말까지고 4월 10일까지죠. 이게 이제 이게 40일 간격이죠. 40일 간격이 되고 또 여기서도 40일 간격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결산은 사실대로 하기 때문에 40일 간격으로 좀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날짜까지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위에서부터 암기사항이 너무 많아서 한번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참 여기서 이제 보면은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제가 중기를 생략을 했는데 중기사업계획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찰청장은 이제 5년 이상 되는 신규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년 이상 되는 것이 중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중이라고 하면은 우리 중세 할 때도 중은 10진법에서 1에서 10까지 중에서 5가 되었죠. 그래서 15세기 전후가 중세가 되었죠. 여기서 중기라고 하면 중도 이제 5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사업이죠. 사업은 이제 영어로 하면 forup이 됩니다. 4를 up하면 5가 되죠. 그래서 이제 5년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5년이라는 것을 아무튼 암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5년 이상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중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서 운영계획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외울 게 좀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500만 원 이하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500만 원을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뭐 두 문자로 바로 보겠습니다. 500만 원 이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수업 안여운료. 수업할 때 안여운 여자입니다. 수업 안여운료는 500만 원 이하로밖에 사용 못합니다. 수업할 때 안 여웠으니까. 그리고 500만 원 초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공사 같은 거 하면은 많이 또 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사를 수정하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는 공사 수정위 이렇게 해서 우선 두 문자를 암기를 합니다. 자, 수업 안여운료를 보면은 자, 이 종류가 쭉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수는 특수활동비의 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특자를 안 하고 숫자를 했죠. 여기도 특이 있고 또 기업특별회계에 특도 있기 때문에 구분도 할 겸 또 말을 만들 겸 제가 수를 넣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뒷문자죠. 자, 수업, 업추부입니다. 안보비, 외국에 있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운영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500만 원 초과 지급 가능한 경우 요 아래가 이제 500만 원 초과 지급이 가능하죠. 요것은 보면은 공사 수정료입니다. 공과금,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기업 특별회계상, 그러니까 사업에 쓰는 비용이다 이거죠. 공사, 수사, 정보, 위원회 참석비. 이것은 500만원 초과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무기를 회수하는 경우에,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징형사죠. 징계 대상이거나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 또 사의 표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형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즉시 바로 회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불고문이 됩니다. 자, 보면은 정서불안자,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에서 고위험군, 정신건강상 문제자, 그리고 기타 기관장이 심의 요청한 자, 이렇게 해서 불고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징형사라고 하면은 전라도 사투리로 징그럽다, 그러면 징하다, 그러면 아주 뭐 좀 독하다, 뭐 이런 뜻이 좀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형사라 그러면 독한 형사가 불고문을 하는 거죠. 징형사 불고문으로 이 즉시 회수와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 관리입니다. 용도별로 전지업 순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 지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수사용이라든가 행정용은 없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전지업, 순특 이렇게 적어둘 수 있겠죠. 자, 관리를 보면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소요 계획을 청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말까지는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이 차량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면 우리 경찰실무에서 3하고 연관이 많았습니다. 뭐 소멸시효라든가 그때도 3하고 5가 나왔었죠. 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3년이었죠. 이렇게 소가 나오면 3하고 관계가 됩니다. 씨앗이 또 숫자법으로 3이고요. 그리고 교체 대상에서 보면은 이 글자도 자세히 보면은 이 막대기 2개가 보이죠. 이쪽에도 에 부분에 보면 막대기 2개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10일까지, 11월 달까지 그렇게 기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막대기 2개가 나오는 게 그 수사 경과할 때도 나왔죠. 이때도 수사 경과가 이제 유효기간이 되는 것이 여기 막대기 2개, 11월 달까지, 그리고 또 4가 나오니까 4월 달까지. 한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한 알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보에 가면은 이게 됐죠. 정보에 보면 정보 배포의 원칙에서도 필요의 원칙도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암기를 하면 한 알만 필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되겠죠. 한정성의 원칙이고 알 사람만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필요성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한 알만 필요하다. 비밀 분리의 원칙을 보면은 자, 2문자만 따면은 독과예가 됩니다. 독과예. 비밀 독과예.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는 과예가 금지됐습니다. 학원에서 이 수강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것은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개인 과외는 다 비밀스럽게 했거든요. 비밀 과외를 했습니다. 개인 과외를 이제 혼자서 하니까 독과외가 되겠죠. 독과외는 예전에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입주 과외 같은 것을 했었죠. 의의를 보면은 앞서 이제 문재인 지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보호지역 이 부분을 설정을 하니까 나머지 문재인 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지구통이 됩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구통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지역에서는 비인가자 출입할 때 감시가 필요하고, 제한구역은 안내가 필요하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가 아예 출입 금지가 되겠습니다. 금지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구통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정 장소별로 어떤 것이 제한구역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는지 이것들 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2문자로 하지 않으면 암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실무정함에 그대로 나오고 문제화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도 있었고요. 자, 이거 보면은 통제구역은 잘 암기를 합니다. 자, 이 2문제를 보면은 비암,
비암은 뱀이죠. 뱀이 기상하면 코브라 같은 게 이제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기로 확 처리해야겠죠.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암 기상하면 무기로 처리한다. 자, 보면은 비밀발같이 비암, 암이죠. 암호 취급소, 암호, 비암입니다. 기록실, 기, 상, 그리고 무기. 자, 탄약권은 무기하고 붙었죠. 그리고 처리실. 공문서는 도달주의 원칙입니다. 수신자에게 도달이 되면은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다만 전자문서는 수신자가 관리하거나 지정한 전자적 시스템에 입력이 되면은 그때 도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자, 공고문서가 있는데 공고문서는 효력 발생 시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을 경우에는 고시나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고를 하게 되면은 뭐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다 이렇게 명기를 해놓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밝히지 않을 때는 5일이 경과하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 법률 같은 것도 그랬잖아요. 그 2장이 공포하면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이 됩니다. 뭐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부분은 30일이 되고요. 공고문서는 5일이다 하는 것인데, 자, 공고라는 것은 고등학교를 말하죠. 공고에서는 원래 그 오일을 많이 만집니다. 그래서 문서에 오일이 묻으면은 오일이 마를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일이라는 것은 오일을 말하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으로 공시송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나옵니다. 공시라는 것은 공무원 시험 말하죠. 공시생들은 정말 힘듭니다. 공부하느라. 그래서 모든 일들이 그 일사천리로 잘 풀려야겠죠. 일사 나옵니다. 그래서 14일 후에 효력이 발생되겠습니다. 공시가 나오면은 일사천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징계에 있어서도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잠수를 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출석 요구서를 관보에 게재해서 게재일로부터 10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10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징계하려고 했는데 잠수 탔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징괘씸으로 암기를 하고 괘씸해서 10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문서의 효과는 도달주의가 기본적으로 원칙인데,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효도가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그 효도도, 도달주의죠. 예, 발신주의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서 아무리 발신해봤자, 부모님께 도달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크는 행복하지 않아도 오래 지속되는 결혼생활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뭐, 우리 요즘 현대사회는 그런 경우가 많죠. 이혼도 많이 하지만은 또 자녀 문제라든가 뭐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뭐 열정적이지 않아도 그러한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경우가 많죠. 우리 경찰하고 또 대중매체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마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암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스포츠에서 보면은 마크라는 것은 어떤 수비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든가 어떤 공격적으로 결혼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비하는 것처럼 마크하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에서 결혼생활을 한다. 이렇게 연상을 해서 마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암기를 하시고, 그란돈은 상호 필요성 때문에 공생한다고 했습니다. 공생. 그란돈은 그런 돈이죠. 그런 돈이 있으면은 조금 힘들어도 서로가 또 공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돈으로 공생한다. 에릭슨은 서로 얽혀서 연합을 해서 사회적 엘리트 집단을 구성한다는 겁니다. 이게 에릭슨에서 이제 에 발음이 나오는데 엘리트 집단 구성할 때 L자가 나오죠. 그리고 뭐 얽혀서 이럴 때 얼자도 에 발음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언론사에 대한 정정 보도니까 정정한다는 것은 이제 바꾼다는 뜻인데 이것을 저는 정정, 스트롱으로 바꿨습니다. 정정하다. 사람이 정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3월은 이제 인삼, 발육이죠. 인삼 발육이 잘 됐죠. 그래서 정정하다. 여기서는 수용하면 3일 내에 그래서 수삼이 되겠습니다. 수삼이 정정하다. 그리고 정정 보도를 한다면 보니까 보찌가 정정하다. 자, 보찌라는 것은 이 화초인데 아주 예쁜 화초입니다. 한번 보셨을 겁니다. 요렇게 생긴 주라우 보찌라고 요렇게 생긴 화초입니다. 요것은 수삼이죠. 인삼에는 이제 수삼이 있고
또 수삼을 이렇게 뭐 쪄서 말리고 한 것은 홍삼이라 그러죠. 뭐 그냥 말린 건 건삼이고, 수삼은 이제 살아있는 이런 것을 수삼이라 그러죠. 예, 정정하죠. 이게 알통이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가 있더라도 허위 무공 광고인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허위. 또 내용이 위법한 경우, 위법하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이 정정 보도 청구한 사람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없기 때문에 무익한 것, 그리고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공개회의, 법원의 공개재판, 공개된 것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오로지 상업적 광고만을 목적으로 한 정정보도 청구, 이런 것들은 이제 광고. 그렇게 해서 허위 무공 광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무공을 광고하는데 허위 무공 광고를 하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겠죠.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공중부양할 수 있다고 허위 무공 광고를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은 정정 보도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정정 보도 신청한 이후에 그 언론사하고 협의를 하겠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또 14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다 14가 이렇게 나옵니다. 14는 이 경찰신문서는 제가 식사로 많이 치환했습니다. 식사. 발음 비슷하죠. 숫자법으로 14가 됩니다. 식사는 조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식사하는 것 때문에 조정 많이 하죠. 뭐 언제 밥 먹을래? 언제 저녁 먹자? 뭐 이렇게 우리 밥 먹는 가지고 조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식사 조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